대통령의 파면을 빨리 결정해달라는 야당에 맞서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판결도 신속하게 내려달라라고 맞서고 있죠. 오늘 법사위에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간 이재명 대표 모습부터 만나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재판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연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쭉 들어가는 모습 봤습니다. 구 변호사님. 자, 같이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시계 오늘도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참담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권력자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두 분에 대해서는 서로 거울로 마주보고 있듯이 똑같은 공방이 오고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는. 왜냐면 지금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에 진행되는 사건들도 6개월이라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동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빨리 끝나야겠으니까 그 사건은 빨리 해라. 그거에 필요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갑자기 이제 집어넣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대표님 사건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다는 걸 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보통 접수 통지를 안 받는 거는 집두절도 없는 사람이거나 어디 도주 중인 사람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계속 계시잖아요. 근데 접수 통지를 안 받는다? 그리고 1심에서도 변호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접수 통지가 두 군데로 가거든요.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으면 변호사한테도 가고 본인한테도 가고. 근데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2심에서는 지금 변호사도 선임을 안 했어요. 정말 꼼수가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진짜 경이롭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소심 재판을 어떻게든 늦추기 위한 것이다. 근데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633 원칙에 의해서 3개월 안에 항소심이 끝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시 3개월 안에 대법원까지 나야 되는 거는 강행 규정으로서 법의 명령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180일이라는 거는 권고사항, 훈시 규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근거가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마저 자기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사건에 대해서 처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건 먼저 제대로 해놓고서 그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들 좀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야당이 이런 말로 맞받으면서 결국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시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강요하면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사 외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외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법관들이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저희들은 뭐 여당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이야, 대통령은 신속하게 파면해달라라고 유죄 추정을 하면서 자신은 무죄 추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라니까 이걸 반박한다면서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셨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록 탄핵의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누가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국회에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판사까지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내뱉으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윽박지르는 모습이 참 우리 정치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부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여야가 서로 재판을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삿대질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단상 역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미 선거법 1심 재판 2년 넘게 지연시켜왔지 않습니까? 현재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부터 줄줄이 얼마나 많은 혐의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급심에서 유죄가 판결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사건을 지연시켜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역시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하고 나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우리 국가가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한 발짝이라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계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